8-1 도시의 위치와 특징에서 이번 시간에 도시는 어떤 곳일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두 가지 다 해보실 거예요. 일단 이전차시 진단평가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배웠었죠.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시행으로 1960년대부터 뭐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라고 해서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무슨 율?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시설 확충, 공공교육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건 보육은 돌봐주는 거죠. 이런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돌봄 문제를 해결해서 아기를 더 많이 낳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건 무슨 문제? 저출산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사회 참여 감소, 결혼 연령 하강 등에 의해 나타난다. 맞나요? X가 되겠죠. 사회 참여 감소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 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에 의해 나타납니다. 감소 아니고 증가, 하강 아니고 상승.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치사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오답지에 제시되면은 자칫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의 의미, 형성 과정,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일단 도입활동 먼저 하실 거죠. 교과서 142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의 주요 도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1번에 빅벤, 우와 에펠탑을 보니 프랑스 파리에 온 것 같아 라고 해서 빅벤 있고 2번에 성 바실리시 대성당, 3번에 남대문, 4번에 스핑크스, 5번에 오페라 하우스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도시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죠. 1에서 5의 건축물이 있는 도시를 사회과 부두에서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빅벤이라는 그 건축물은 런던, 영국에 있어요. 영국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지도 보고 약간 주요 도시나 주요 나라들이 어디에 세계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다 해봤던 것들이죠. 기억 안 나시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또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영국이죠. 영국의 런던. 그리고 교과서 14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바실리시 대성당은 모스크바 러시아에 있죠. 모스크바는 요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남대문, 우리나라 당연히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 서울, 대한민국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핑크스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데 이집트 여기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만 알고 도대체 어디지? 라고 하시는 친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옳지.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딘지 알죠? 여기 똥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표시 다 되셨어요? 이런데 저런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구나 라고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1에서 찾은 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해서 내가 알고 있는 도시의 특징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 유명한 도시들 많이 있죠. 뭐 우리 교과서 예시 답안에는 뭐 영국 런던은 뭐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고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도시다. 뭐 이런 것들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시란 무엇인가? 우리가 도시란 무엇인지 도시의 의미를 확인해보고 세계의 큰 도시들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낌적 느낌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의미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해봅시다. 도시의 의미는 일단 촌락과 더불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촌락도 도시예요? 물어본 친구 있는데 촌락과 더불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촌락과 도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촌락이랑 도시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죠. 그래서 뭐가 더 높을까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인구 뭐가 높다고 하죠? 높은
인구 밀도, 인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구 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토지, 땅을 이용할 때 그 적은 공간을 더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집약적이라는 건 집이 모을집, 매질약, 관역적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리는 걸 이렇게 집약한다라고 하는데, 또 땅을 이용할 때 최대한 좁은 땅을 집약적으로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뽑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무슨 산업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제조업, 서비스업을 몇 차 산업이라고 부르죠. 1차 산업은 뭐예요? 1차 산업은 농업, 그리고 제조업은 2차,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죠. 그래서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도시가 되겠죠. 그만큼 도시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고, 그 밖에도 병원, 상가, 관공서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나 각종 기능이 도시에 뭐 돼 있어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러한 도시는 생활 편의시설과 각종 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그 도시나 주변 지역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로서의 역할? 그 전체의 가장 가운데 되는 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중심이라고 부르죠.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도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도시의 발달과 관련해서 도시랑 촌락을 비교를 좀 해드릴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죄송합니다. 도시는 정치, 경제, 산업, 교통의 아까 중심지에 발달이 된다라고 했었고, 새로운 자원이 개발된 곳이나 종교와 문화 중심지가 도시로 발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시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과정을 살펴보시면, 최초의 도시는 기원전 한 3,500년? 그런 무렵에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문명의 발상지에서 발달했어요. 문명의 발상지, 뭐 4대 문명 발상지 혹시 기억나시는 친구 있어요? 무슨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이거 4가지 기억나시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최초의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최초의 도시가 발달했고, 그 중세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교역이 활발한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무슨 도시예요? 상업도시가 주로 중세에는 발달을 하게 되고, 근대에 들어서 18세기 후반에는 무슨 혁명이? 산업혁명이 전개되죠. 너네 그 역사 시간에 산업혁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가 대단히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되게 꼼꼼하게 배워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뭐를 중심으로 공업도시가 발달할까요? 산업혁명 때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에너지 자원이 뭐예요? 그 기차나 뭐 이런 거 자동차에다가 뭐를 떼죠. 막 그 삽으로 퍼서 집어넣는 그런 그림 같은 거 역사 시간에 보지 않았어요? 맞죠? 석탄. 당시 주된 동력 자원이 석탄이었어요. 산업혁명 때. 그래서 근대 도시는 석탄을 캘 수 있는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무슨 도시? 공업도시. 산업혁명이니까 공업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들어서 현대의 도시들은 공업 기능과 함께, 공업 기능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공업 기능도 당연히 발달을 하고, 공업 기능과 함께 무슨 산업? 첨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도시로 발달을 하게 되죠. 현대의 도시는 도시가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발달을 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143페이지 또는 학습지 14페이지 아래쪽에 자료학습 보시면은 나오는데, 그 인구 규모별 세계의 주요 도시가 막 분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뭐 런던, 파리, 이스탄불, 카이로 뭐 해가지고 이 빨간
큰 동그라미 이게 뭐예요?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을 나타내는 건데 인구 500만 명이 모여있는 도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500만 명 이상 모여있는 도시들이 이렇게 큰 대도시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가로넣기 채워넣기 해보시면 도시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머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을 이용할 때 아까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려 가지고 그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각종 기능이 발달하여 주변 지역에 무슨 역할을 한다? 주변 지역의 가장 가운데를 뭐라고 부르죠?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런던, 파리, 모스크바, 베이징, 서울, 도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이러한 각각의 도시들이 다 뭐예요? 각국의 뭐예요? 딱 보니까 특징이 각국의 수도가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뉴욕은 수도 아닙니다. 수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러 도시들, 대부분의 이제 수도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여러 도시들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중간 확인학습 잠깐 해보실게요. 1-1 도시에는 병원, 상가, 관공서 등의 생활 편의시설과 각종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맞습니까? 맞죠? 역사상 최초의 도시는 기원전 3500년 무렵 농업에 유리한 문명의 발상지에 발달하였다. 살짝 헷갈릴 듯한데 맞는 말입니다. 2번 중세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교역과 교환이 활발한 뭐를 중심으로 상업도시가 발달하였다. 중세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도시가 발달했죠. 상업도시니까 시장 중심이구나. 이거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근대에는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석탄산지를 중심으로 무슨 도시? 산업혁명, 석탄산지, 제조업 하면은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도시? 공업도시가 발달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OX 방금 중간 점검 하시는 거예요. OX를 풀어보시면 도시는 촌락과 함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높은 인구 밀도와 집약적 토지 이용의 특징이 나타난다. 맞습니까? 맞아요. O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교과서 넘겨서 144페이지 내용상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쭉쭉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특징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 지역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세계 각 도시들은 서로 다른 특징들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살펴보시면 주로 세계도시라고 부르는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선진국의 중심 도시들이거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의 수도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별로 이러한 도시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국제금융 업무 도시 국제금융 업무 기능이 많이 발달한 도시가 되겠죠.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도 국제금융 업무 도시에 해당합니다. 국제적으로 그렇죠. 런던, 뉴욕, 도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워싱턴, 파리 이런 도시들이 이름 들으면 다 한 번쯤 들어봤던 도시들이죠. 금융과 각종 업무가 발달한 도시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표 산업 물류 도시는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생태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세계적인 환경 도시로 유명하죠. 그리고 너네 수학여행으로 경주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교토, 로마, 하노이, 이스탄불, 버팔로, 바르셀로나, 카이로 이런 도시들은 좀 되게 약간 오래되고 그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 대표적으로 역사 문화 도시들로 손꼽히는 도시들이에요. 이런 데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세계 도시가 기능별로 이러한 기능별로 구분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계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의 본사, 각종 국제기구, 금융기관이라던가 다국적 기업의 본사라던가 각종 국제기구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 도시라고 부른다는 거. 대표적인 뭐 사례로 우리 교과서에는 영국의 어디였었죠? 아까 런던, 미국의 뉴욕이라던가 도쿄, 일본의 도쿄 이런 데를 세계 도시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사례를 들어놨고요. 그러면 하나씩 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들인지 잠깐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시면 교과서 14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음은 기능별 세계 주요 도시의 사례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역사문화 도시 이탈리아 로마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꼭 이제 대학 때나 너네 꼭 여행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대학생 되시고 그러시면은 꼭 여행을 가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도 유럽 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그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는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어서 가보게 되면은 로마라던가 또는 뭐 그런 그 역사가 문화 이런 데가 살아있는 그런 데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유산을 잘 간직한 유적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태 환경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이쪽은 그 인간 생활과 여기 이거 지붕 보시면 이거 딱 봐도 뭐예요? 태양광 발전인 거 보시죠? 이런 데들이 다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있고 되게 환경 친화적으로 자연환경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해놨구나.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고 다닌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는 산업 물류 도시의 사례로 나왔었죠. 국제 물류 중심지이다 라고 해서 현재 세계 제1의 규모의 항만 기능을 담당을 해가지고 항구에 배가 드나들면서 그 물류 무역을 할 때 이러한 컨테이너 박스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특구로 지정된 상하이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해외 기업 활동이 활발한 동네가 되겠죠. 산업, 물류가 발달한 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 업무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세계 경제, 문화, 금융의 중심지죠. 뉴욕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국제연합, 특히 유엔의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각축장이기도 하죠. 이런 세계 도시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145페이지 보시면은 활동 해보실게요. 1에서 4가 나타내는 도시의 위치를 143쪽 세계 주요 도시 분포 지도에서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1번은 아까 어디였어요? 이탈리아 로마였었죠. 이탈리아 로마는 여기 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죠. 그리고 2번은 어디였었죠? 여기. 그리고 2번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인데 독일은 어디 있습니까? 독일 여기 베를린 있는데 이쪽이 독일이죠? 독일 프라이부르크 이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은 상하이, 중국 상하이죠. 중국 상하이 여기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도 여기 미국 북동부에 이쪽 뉴욕 여기 있죠? 이렇게 찾아서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교과서 143페이지 보고 찾아서 표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데들이 있구나. 지도 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2번 1에서 4를 보고 도시에 어울리는 별명을 표에 써보자 라고 했는데 아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였었어요? 각자 한번 좀 자유롭게 별명을 적어보시면 돼요. 적어보시면 되는데 욕 같은 별명 말고요. 그런 거 가운데 손가락 별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의미 있게 각 도시의 특징을 살려서 별명을 적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예시 답안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문화의 창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공생의 도시
상하이는 뭐 경제의 도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중심지,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도시의 기능에 따라서 어울리는 별명들 조금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나중에 가보고 싶은 도시 있죠.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도시를 가보고 싶은가, 가보고 싶은 이유와 함께 도시의 특징들을 쭉 써보자 했어요. 이게 너네가 등교해가지고 했을 때는 좀 적어보고 각자 한번 적어볼 시간 드리고, 발표는 너네가 워낙 싫어하니까 발표까지는 아니어도 선생님이 쭉 둘러보면서 뭐라고 썼는지, 어떤 도시들 썼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단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예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우리 예시 답안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가고 싶다. 가보고 싶은 이유는 바다와 금문교를 구경하고 싶기 때문에. 케이블카와 와인의 도시. 2위는 베프, 일본이죠. 온천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일본 온천수 용출량의 1위 도시다. 온천 최고다. 3번 빈. 문화와 유적이 많이 있어서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다. 빈에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했죠. 기타 등등, 파리, 베네치아, 여러 세계적인 도시들 가보고 싶은 곳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학습 해보실게요. 세계경제, 문학, 정치의 중심지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의 본사, 각종 국제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 여기를 무슨 도시라고 한다? 세계 도시라고 한다. 그리고 각 도시의 주요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자 라고 했는데,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아까 무슨 도시였죠? 저거 많았었잖아요. 태양광 발전 되게 많았었잖아요. 지붕이 다 태양열 발전이었죠. 환경 생태 도시.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세계 중심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금융 업무 도시의 가장 대표 도시였었고, 이탈리아 로마는 역사 문화가 살아있다라고 했었고, 중국 상하이는 항만이 대단히 발달돼 있어서 산업 물류 도시다라고 했었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쭉 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